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관들이 떠난다. 모멸감을 느낀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지금 시작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네. 보좌진들이 지난 계엄 선포와 탄핵안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뜻과 상당히 반하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내리는 지시와 본인이 가진 가치관이 충돌하고 또 국회에서 있던 같은 동료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서 밥벌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내 가치관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이 당을 떠나야 되냐 해서 떠나는 당직자들이 많다고 지금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 맞춤 얘기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입장을 좀 아, 먼저 저는 들어야 될 것 오늘 이 같아요. 뉴스 보고 얼마나 네. 화가 나는지 네. 화도 나고, 모르겠더라고요. 예. 당의 미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힘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는 거. 네네. 저걸 보면서 또 그 안에 늘 당직자들이 네네. 성장해가지고 우리 뉴스 엔진에서도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죠. 뭐 네. 당직자들이 성장해서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예, 10년, 20년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렇죠. 만들어진 정치인. 네. 그저 어느 날 서초동에서 나비처럼 날아와서 꽃에 맞습니다. 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꿀 빨다가 떨어지면 또 그렇죠. 돌아가고 음.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 정치의 세계에서 쓴맛도 보고 네. 그죠? 직업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뉴스 엔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직자들의 요즘에 뭐 모멸감의 실체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기사가 네. 굉장히 카톡방에 많이 돌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기사의 실체가 사실은 저희 마음에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12월 3일 개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네. 12월 3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여당이 되고 나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 여당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여당이 있었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면은 여당은 굉장히 무기력한 여당이었어요. 힘없는 여당이었죠. 사실상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여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 시기 동안에 당직자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이 여의도에서 젊은 그리고 조금 당이 당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터지고 그리고 대선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 지금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이 된 지금 이 시점에 네. 그러면 야당은 야당다운가? 우리가 지금 야당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탄핵, 계엄,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당이 스스로 해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네.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당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직자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밑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이나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제 직업은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끝없는 터널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이고, 그러면 뭔가 미래라도 보여야 되는데 네네. 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멸감의 실체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예. 보이지 않는 미래다. 저는 이제 이 당직자분들이 네. 그 이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 계엄 때 계엄이 좀 가장 컸겠지만은 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5월 10일에 강제 후보 교체 단일화 소동 네.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뉴스엔진 시청자이신 우리 한순실님께서 네네. 저한테 페북 댓글로 네. 그 5월 11일 당직자 강제 단일 교체에 대해서 권영세가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지 요거를 꼭 좀 씹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 뉴스 강펀치라는 유튜브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원래 한덕수 카드는 없었다. 우리한테 네. 한덕수 총리한테 여러 번 권했지만은 거절을 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꾸 한덕수 단일화 얘기를 꺼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덕수 단일화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밤중에 그 새벽에 했던 거는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강제 단일화 교체의 그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 당을 떠나는 모멸감의 당을 떠나는 당직자 여러분들의 자긍심에 조금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진짜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아이디어를 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 네. 당직자분들은 그날의 그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물론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께서 네. 그 한 방송에 나오셔서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당을 한번 보시죠. 당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원 당규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헌법과 같은 당원이 있고 법규와 같은 당규가 있습니다.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우리 당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헌 당규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례라는 기준이 굉장히 잘 활용이 돼요. 그런 선례가 없으면 어떤 특정한 선례가 없으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왜 당무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네네. 한다면 자, 1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그럼 또다시 후보 교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 선례가 왜 당무감사 규정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례로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공감됩니다. 네. 진짜 이거 완전 공감됩니다. 네, 네, 아, 네, 네, 저- 진짜 공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기자들 질문에 내란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얘기했더니 선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 다시 그렇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계속하시죠.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문수 당시 후보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한덕수 여론이 살아났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시 지도부는 충정에 따라서 이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일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당원이 반대할까요? 절대 안 돼.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할 당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러면 그 단일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네네.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그 문항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문항이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똑같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단일화, 사실상 이건 단일화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후보 교체라고도 규정하기 어렵죠. 이건 사실 후보 지위 박탈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아, 이게 정확하게. 더 명확하다. 네, 네, 이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를 세일즈해서 네. 자신이 경선에 1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했을 때는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자, 나는 김문수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다시는 김문수를 찍지 않을 거야. 국민의힘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거야. 라고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네네. 후보 지위를 박탈하게 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음. 그리고 이게 1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똑같이 활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이건 단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추후 선거에서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자는 거죠. 아, 난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싶네요. 네, 아, 아이, 완전, 브라보. 아니 완전 그러니까 공감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후보 지위를 강제로 박탈당한 김문수 씨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이 진상을 밝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그렇지. 씨는 자신이 그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는 것까지 다 드러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는 당직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다수고요. 음. 그리고 의원분들 중에 소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다 뭐 버려야 돼, 망했어, 더 망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점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목소리가 왜 내부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참 이게 이런 그렇지. 말씀을 참 아프게 받아들이는데 네네. 지금 우리 당이요. 당원들이 주인인가요? 당직자들이 주인인가요? 실무자들이 주인인가요? 이 당의 주인은 107분의 국회의원들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도부가 행하는 그 일들을 지금 당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당이 좀 잘 되려면 개방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방적인 구조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를 규약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굉장히 지도부 중심의 일방적으로 하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이 주인이 되고 어쩌면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비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소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럼- 합니다. 네. 지금 의원총회 중심으로만 또는 비대위, 최고위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당을 과연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젊은 실무진들, 그리고 30, 40대, 그리고 50대면요. 이 보수 정치에서는 굉장히 젊은 세대 아닌가요? 40대도 젊고 30대 더 그럼요. 젊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당직자로 있고 보좌진으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훈련된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는 당의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주인격인 이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큰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상범, 김은혜 두 수석 부대표를 음. 뽑았다는 것은 자, 쇄신과 개혁의 길을 전혀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모두 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무슨 혁신위원회를 또 만들겠다고 해요. 혁신과 개혁을 하겠으면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 5개를 추진하면 됩니다. 왜 혁신위원회를 또 새로 만듭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리는 혁신하지 않고 우리는 쇄신 개혁하지 않겠다는 거는 의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내 지도부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 지도 선출은 의원들이 어차피 결정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추후 혁신위원회를 차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혁신위원회에 아직 로드맵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 혁신위원회는 무엇을 다룰 것이며 혁신위원회는 임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며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이 없으니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혁신위원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송은석 원내대표의 뭐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당의 정말 쇄신과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고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당인으로서 의무기도 하죠. 자,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김용태 씨가 얘기하는 것은 난 크게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후보 자격 박탈하는 거.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면 속칭 사기 경선. 그죠? 사기 경선이 가장 우리는 봤을 때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가는데 그러면 우리 당직자들 중에 그 시기에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당직자들이 양심선언 이런 거 좀 나와가지고 낱낱이 좀 밝혀보는 거는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당직자나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차후 뭐 시의원도 하고 싶고 도의원도 하고 싶고 정치판에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는 불가분의 관계고요. 그러니까 이 당직자들이 실망을 가지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 이전에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실에 그때는 청와대죠. 인사 담당을 누가 했냐면 당에서 갔습니다. 당에 있는
당직자가 가서 거의 이제 인사 담당을 해서 당에 있는 당직자나 보좌관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해서 차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로 만들어 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인사비서관실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직자나 보좌관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혀버렸어요. 거기에서는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인드가 여의도 국회의원들부터 배관시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보좌관이나 당직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 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천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원들에게 이제 충성을 하든 하지만은 자기 가치관과 이제 충돌이 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버린 겁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울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의 시간을 5년 동안 견뎌냈고 그 시간들을 여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이름 없는 실무자들이 집권 이후에는 사실 조금 등한시된 게 맞거든요. 경시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당 때 우리가 위축됐는데 그럼 야당이 돼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당이 바뀌고 있는 게 없으니 이 모멸감이 계속되는 거죠. 이 모멸감은 12.3 계엄 때부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모멸감은 우리 정부가 태동하고 나서부터예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모멸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국민의힘을 떠나고 싶어 하는 정도면은 지지자들은 얼마나 떠나고 싶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막 지겨워하는 그렇죠. 마음, 저 한심한 정당 이제 사라져줬으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꼴 보기 싫은 마음 얼마나 죄송하죠. 강합니까? 네, 예. 죄송한 네. 마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줘야겠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가장 많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탈당 마려워요. 요거. 그러니까 탈당을 내가 참고 있다. 탈당 마려워요. 요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거는 어느 부분 또 맞아 생각하다가 또 어느 부분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망해야 정신 차려. 진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아마 것 더 같아요. 망할 겁니다. 뭐. 그래도 네. 당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네. 꼴 보기 싫고 밉고 창피하고 참 저 당이 나를 모멸감을 주는 당이라 할지라도요. 네. 이 플랫폼, 이 정당이 없어지면 예.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독재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참 그럼 이재명 정부를 막을 수 있는 당은 어디냐라고 예.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마음과 함께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모멸감이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에 대해 가지고 예측해 보면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모멸감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개 문화적인 쇄신이 일어난다든지 조직에 대한 쇄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모멸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당 안에서 어떤 활동하는 것이 있다든지 당직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야 우리도 바깥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방송도 할 수 있고. 예.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네. 네. 지금 저희도 사실 무기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총선도 졌는데 네. 계엄에 이어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으니 저희로서도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이 맞습니다. 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 네. 그래 당직자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물꼬를 한번 터보자 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격려와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당직자직을 그만두시는 분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이 국회, 국민의힘, 이 정당이라는 이 플랫폼을 조금 잠시 떠나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뉴스 엔진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당직자의 목소리, 보좌진의 목소리, 실무진의 목소리,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주시면 저희도 힘이 생기고 저희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던 그런 조금 시기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